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최근 시장을 놓고 보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밖에 없는 양극화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시장의 포인트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좀 크게 먹을 건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뿐만이 아니라 저는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한전 KPS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놓고 봐야 되는 거는 정말로 양극화가 너무나도 양갈래로 잘 벌어지고 있다. 이게 참 그래요. 뭐 한쪽이 잘 가면은 한쪽이 가라앉고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한쪽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쪽이 가니까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내려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뭐 시소 게임, 롱숏,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시세를 따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시고, 메이저 수급이 개선이 되고 내년까지 증익이 전망이 되는, 근데 소외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외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주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서진 시스템도 15%대 상승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인증 자체가 뭐 13% 수익 중입니다. 여기서 13%,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13%, 14%,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 관점이고, 서진 시스템 15% 수익 중입니다. 뭐 13% 이렇게 인증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뭐 18% 인증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포인트냐? 당연히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면은 5G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오산이에요. 시장을 너무 좁게 보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 통신 장비주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계속해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메타버스 5G 그 다음에 실적도 다시 또 좋아져. 그럼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심택도 수익적인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보면은 심택도 47%, 뭐 코리아 서키트 41%, 뭐 게임주들 남들 관심 없을 때 저는 주구장창 밀었던 게임주들도 뭐 24%, 뭐 34%, 뭐 56% 수익적인 인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심택 35%, 여기서 뭐 43%,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뭐 22%, 늦게 오신 분들 뭐 코리아 서키트라도 사세요 했기 때문에 수익적인 인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또 보여드리면은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여기서 64% 600만원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리아 서키트 하트까지 그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왜 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코리아 서키트, 심택, 대덕전자 뭐랑 묶이는지 아세요? 모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종목들 코리아 서키트, 심택, 대덕전자는 뭐 제가 두 개를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뭐 제외를 했다라고 해도 뭐랑 묶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회사에, 그 내가 투자를 한 회사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이슈가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뭐 옆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난 사야겠다,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지금 보면은 이 DDR5랑 묶여있는 DDR5 관련주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DDR5 묶여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DDR3에서 DDR4로 넘어갔을 때 당시에 그때 실적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추천을 해드렸을 때 이제 DDR5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사죠.
이런 것들을 사셔야 된다고요. DDR3 때 DDR3에서 DDR4로 넘어갔을 때 실적이 너무 개선이 되고 큰 폭으로 주가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DDR5가 출시가 됐다. 상승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뭐 DDR5 출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DDR3에서 4로 넘어갔을 당시, 그리고 우리가 3G 핸드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당시, 그리고 4G 나오고 5G로 넘어갔을 때 과거의 당시를 놓고 보면은 항상 과거를 계속해서 학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 뭐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섹터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실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딱 이벤트 열어드렸을 때 다른 거 뭐 생각하지 마시고 오세요. 오셔서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에 사고 시장이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게 누적이 돼서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할 때 이 회사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부분이랑 어떤 게 같이 움직이고 묶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제가 VIP방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진짜로 저런 분석이라든지 저런 글을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뭐 종목들에 대해서 뭐 수익적인 부분 당연히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뭐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축구도 그래요 여러분들, 뒷공간을 노려서 파야 돼요. 우리나라가 약팀이랑 수비적으로 지향하는 팀이랑 붙으면은 왜 자꾸 약해지느냐라고 보면은 수비수들이 너무나도 많고 뒷공간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프랑스랑 이렇게 했을 때 골 넣었던 것들을 보면은 그냥 수비 뒤쪽으로 공 뻥 차놓고 빠른 애들이 뛰어 들어가서 골,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뒷공간을 굉장히 잘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항상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 전략 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주식만 되면은 무전략 무전술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가니까 뛰어 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류 쪽에서 다 바닥에서 자리를 좀 드는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딱 물류 쪽 하면은 이게 있었지, 저게 있었지, 이런 것들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동방을 뭐 VIP 방에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동방이 가면은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심택을 처음에 추천을 드렸고 심택을 못 샀으면은 코리아 서킷트레이드 사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섹터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뻔한 패턴, 뭐 두산 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원전 쪽도 똑같아요. 제가 왜 원전 쪽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가 가면은 후발주자들이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방이 가면은 KT 알파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솔직히 몰랐죠? 이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는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뭐 무턱대고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죠, 수익 났죠, 가입하세요, 뭐 여기 지지 못하면은 정리하세요, 이게 무슨, 이런 시대는 여러분들 정말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방이 가면은 KT 알파가 같이 움직이고 KLN, 한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물류 쪽은 테마성으로 조금 오르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동방이나 한 익스프레스나 돈은 잘 벌어요. 근데 밸류를 보통 10배까지는 쳐주지를 않아요. 많이 쳐줘봤자 5배, 7배까지 좀 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물류 비상, 이게 과거에 요소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로 일을 그만두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사니까 편하다. 우리가 힘들게 뼈 빠져서 뭐 만약에 200만 원을 벌었는데 정부에서 150만 원을 준대, 일을 안 해도. 그러면은 나 같아도 일을 그만두죠. 그래서 일선으로 복귀를 안 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기사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11시 29분에 나왔던 기사인데, 중국 선박정보세국의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류 대란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된 게 아니라서 가장 물동량이 많을 때가 언젠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연초를 앞두고 한 번 더 대란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에 코로나빨 경기 침체로 물류 회사들은 사업을 계속 축소를 해왔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 감축, 선박 감축, 이런 것들 적자폭을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라고 해버리니까 보복 소비로 인해서 폭발적인 물동량을 커버할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보복 소비 때문에 나는 돈을 써서 스트레스를 풀겠다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수요랑 공급 상태 균형이 아예 깨져버린 상태라서 지금도 주요 항만의 배들이 물건을 내리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물류 비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역사적인 가격을 이미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플레이션까지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 근데 차트를 봤는데 오늘 고개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바닥권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한 번은 반발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적인 부분, 제가 언제 어떻게 동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을 동방을 드렸을 때 동방이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동방 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추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면은 동방 추천을 했을 때 동방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매수를 하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굴러 들어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왜 이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얼마나 제가 남을 보는 입장에서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눌림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는 두산중공업 시장이 빠지는데 내 것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눌리는 데는 장사가 없고, 만약에 지금 당장에 저는 여기서 25,000원 위에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를 하는 것보다도 RSI 30 이하에서 비중을 추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쪽 라인에서 2만원 안쪽까지 들어오시라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여기서 23,000원 400원이 됐으니까 사세요라고 하면은 저도 부담이고 여러분도 부담이에요. 저도 억울해 죽죠. 여러분들, 내가 2만원 전부터 계속해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사고 이제 와서 추천해주세요 그래서 사세요 해서 만약에 밀려버리면은 나는 평단이 2만원 미친데 억울해 죽어요, 안 죽어요? 억울해 죽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두산중공업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RSI 30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두산중공업 2만원 밑에서는 모르겠지만 2만원 이상에서는 추천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추천을 할 생각이 없으면은 나는 그냥 이걸 딴 거 망한 건가? 원전 관련해서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있어요. 한전 KPS를 대신해서 좀 저는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두산중공업이 가면은 한전 그룹들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장 노릇을 한전 기술이 최근에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또 빠지는 속도가 좀 빠르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중공업에 나빠서 추천을 안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억울해요. 저도 2만원 밑으로 사세요 그렇게 떠들어놨는데 그때 당시는 안 사고 지금 사도 되나 이러면은 저도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두산중공업이 가면은 한전그룹도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전 KPS를 좀 차라리 사시라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곧 죽어도 때려 죽어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시는데,
한전 KPS가 나쁘지가 않아요. 왜? 탈원전이라든지 탈석탄 정책을 시행을 했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은 꾸준하게 나온 회사예요. 지금 보면은 작년하고 재작년 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실적이 무난무난하게 잘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탈석탄을 하면서 좀 재무적으로 휘청휘청 흔들리는 것 자체는 있었지만 한전 KPS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 신규 원전 상업 운전 계획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 가시성 자체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쪽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전 KPS를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분할 매수를 무조건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두산중공업이 나빠서 지금 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느낌, 우리가 항상 어떤 섹터에는 한 종목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다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